안녕하십니까. 주목TV 주성식입니다. 정말 뭐라고 할까, 영광스럽기 그지없는, 그지없을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날입니다. 참 좋게 말해서 걱정이고,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더 직접적으로 하자면 분노,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도 할 수가 없으니까 좌절, 절망,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다 이것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견뎌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뜻에 조금이라도 도움 주신다거나 꼭 그러지 않으시더라도 저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정말 대단한 역량이 있고 한다고 그러니까 바늘끝만한 활로만 있다고 하더라도 잘 찾아내서 더욱더 무궁무진 영원히 발전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일 겸 그냥 바람 쐴 겸 겸사겸사 시위를 좀 나갔다 왔는데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이 추격돼서 나타난 어떤 그런 형태의 그런 일을 하나 겪어왔습니다. 이제 제가 가려고 그랬던 곳이 농로 길 끝에 있는 데였습니다. 농로가 한 1km도 넘는 것 같아요. 일직선으로 곱게 시멘트 포장된 데 아시죠? 옆에는 완전히 논밭이고 지금 막 벌이 거지가 한창이고 막 그렇더만요. 그리고 이제 막 그쪽으로 큰 길에서 그 농로길로 접어들려고 하는데, 제가 그쪽으로 일부러 들어갈 때 그쪽에서 하나 트럭 같은 게 쏜살같이 달려오더만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거기서 부딪히면 마주하게 되면 누가 이렇게 후진을 해야지, 우리 말로 빠꾸를 해야지 교행은 하기가 힘들게, 소형차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더만요. 근데 이제 제가 탄 차나 거기 달려오는 트럭 그것은 도저히 교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얼른 봐도. 제가 운전을 82년부터 했으니까 38년 됐습니다. 운전한 지. 면허증 그게 따면서부터 바로 운전을 했으니까 얼른 봐도 그럴 것 같아서 그 길로 접어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빠져나가고 쭉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 보는데 제 생각대로 안 되고 막 좀 이것저것 꼬이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지체하다가 이제 다음 행선지도 정하고 그래가지고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옆에 마늘밭이 또 하나 있더만요. 근데 그 마늘밭에서 경운기 한 대가 제가 막 경운기 빠져나올 길이 도달하기 전에 일직선 시멘트 포장 길에 농로에 접어든 겁니다. 가볍게 빵을 한번 했는데 뭐 경운기 소리 때문에 안 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번 그냥 딱 누르고 말았으니까. 그래요. 또 들렸어도 아무 좋지 않고 그냥 바로 마구잡이로 밀고 나왔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로 접어 들어가고 가만히 보니까 뒤에다 마늘대, 이제 마늘 실제 있는 건 잘라냈는지 마늘대 같아요. 얼른 보니까 그걸 경운기 뒤에 적재함에 잔뜩 싣고, 그러니까 사람도 안 보일 지경이더만,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도 하고 가는데, 제가 실제로 같이 다녀보질 않아서 그랬는데 사람이 걷는 것보다 더 느리더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을 이제 저도 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월해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발발발발 하고 이제 따라왔습니다. 근데 가다가 이렇게 교차하는, 크게 말하자면 사거리인데 이제 농로가 이렇게 엇갈리는데 이제 거기가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마을 쪽에서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경기가 갈 때는 몰랐는데 저기 보니까 트럭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아까 빠져나왔던 것 같은 트럭이. 근데 트럭을 얼른 본 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비키지는 못할 상황이고, 비켜서 제가 갈 상황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해줄 줄 알았어요. 거기서 이제 큰 길까지는 얼마 안 남았을 때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당연히 뭔가 조치를 하고 뭔가 못 올 상황이면 와서 말을 하겠죠. 쭉 그랬는데 오른쪽에서 이제 보리를 탈곡을 하는지 어쩐지 이렇게 차에서 바로 부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더만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 기계가. 그래가지고 세워져 있는 차에다가 탈곡한 것인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버리겠죠. 지금 쌀 나올 리가 없으니까. 벌을 이렇게 거기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크랙션도 안 누르고 거기서 보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뭐라고 그렇게 트럭 운전사가 이렇게 몸을 내밀더니 요렇게 뭐라고 막 손짓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먹겠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좀만 기다리라고, 자기가 앞으로 뺄 테니까. 그래서 안희사가 차를 또 슬슬 앞으로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까 경운기 갔던 우회전에서 갔던데 거기를 이제 교차 지점을 지나서 이제 그쪽으로 더 갔죠. 한 10m나? 그렇게 갔죠. 그랬더니 딱 다시 차가 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곡식 부은 차가 거기 가서 다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곡식 붙는데 뭔가 불편해서 이제 그쪽으로 뺏는 모양이더만요. 그래서 이거 무슨 상황이다냐 하고 이제 가만히 있었더니 딱 차에서 트럭 차에서 운전사가 내리더니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뭐 양해를 구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뺄게 좀 기다리라고 한다든가 작업이 그거 끝난다거나 뭐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자마자 대뜸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가 농로인데 작업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빠꾸에서 저리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다가 황당한 이야기 중에 예? 뭐라고요? 그랬더니 아니 농로인데 작업하고 있는데 왜 여기를 그렇게 해갖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냐는 식이에요, 저한테. 아니 여보시오, 내가 지금 여기를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길을, 젊은 사람입니다. 한 20대 후반이나 아니면 30대 초반이나 되겠더만요. 여보시오, 내가 여기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길을 막고 있어서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뭔 말이오? 그랬더니 여기서 아까 경운기가 빠져나갔던 데 있지 않습니까? 우회전에서 나갔는데 좀만 후진을 해갖고 가면 저 마을 쪽으로 해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후진을 해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제 별명이 빠꾸 50마리였습니다. 저희끼리 웃자고 한 말이니까 그만큼 후진을 잘한다는 이제 후진으로도 50마일, 그러니까 거의 80km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누가 붙여준 이름이었는데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요. 제가 거기서 그냥 아이고 알았습니다, 제가 패 끼쳤습니다 하고 작업하시는데 불편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후진해갖고 그렇게 이제 경운기 간 쪽으로 빠져나갔어야 하는데, 암만 생각을 해봐도 그 짧은 순간에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예, 내가 뭐 다른 이야기 안 하고 후진을 잘 못 오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후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길이 완전히 직각으로 꺾이고 차 한 대가 겨우 갈 정도 높게 거기서 꺾는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꺾는다는 것 자체가. 경운기는 되지. 그래서 그 점도 사실 제가 한다고 그랬을 때도 자신도 없었고 빠꾸로 해갖고 한다 하더라도 꺾는 것도 제 차로는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기가 싫었고
이건 그 말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 후진도 못해서 근다 그랬더니 대뜸 또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그러면 운전을 안 해야지. 저희가 거짓말 아닙니다. 꾸민 거 아니고 과장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입으로도 이제 좀 이따 그게 밝혀진 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 운전을 안 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 말이 뭔 말이요? 내가 뭐라고 중치가 막혀갖고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뜸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이제 뭐라고 이렇게 반박을 말을 생각하고 있었더니 그만 거기서 알아서 계속 되고 있어. 있어요도 아니고 있어. 그리고는 딱 자기 차로 가더니 시동 꺼불고 이렇게 탈곡해갖고 한데 그쪽으로 이렇게 가서 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내가 이렇게 뭐라고 말로 해갖거나 앞뒤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이나 그런 걸 따져갖고는 내가 혼자 해갖고는 안 될 일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만요. 그리고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그때가 3시 좀 지난 시간이고 그랬는데 그 넓은 들판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그 탈곡기 한 것하고 그 트럭하고 거기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혹시 뭔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저한테 아까 한 거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112 신고를 했어요. 하고 이제 우리나라 참 좋더만요.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그 주소 불러주고 이제 왜 그냥 제가 간대 거기 주소가 있었으니까 그 전에 나한테 와갖고 하면서 빠꾸 해주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하더만요. 여기서 다툼이 많은데 자주 싸우는데 그 말까지 해요. 딱 노하우가 쌓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통용됐다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바로 오자마자 빠꾸해. 그러려면 운전하지 말지 뭘 운전을 하냐는 그따구 말이 이제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있을게 이제 경찰관이 왔어요. 두 분이. 한 사람은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보여보고 또 하나는 20대 중반 정도나 되게 아주 젊은 경찰이구만. 와갖고 이제 경위 설명을 하는데 제가 말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말해요. 내가 그랬다. 그러려면 운전하지 말고 빠꾸도 그러게 뭐든 운전하지 말지 뭐 운전을 했냐는 식으로 자기가 먼저 한번 말을 해. 잘했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당당하게 아무 거리낌이나 뭐 자기가 좀이라도 뭔가 요거 문제 된다거나 잘못됐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제 보기로는요. 그래서 제가 그 시기에 일은 좀 든 셈이었죠. 갖고 이제 있었더니 좀 나이도 들고 한 경찰분이 가갖고 막 그 사람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것이 뭐 다툼인데 뭐 법적으로 할 일이냐 뭐라고 하는데 나한테 이제 젊은 사람은 나한테 와갖고 이거 결국 사소한 어떻게 보면 의견 충돌 같은 것이고 어쩌고 온다고 그랬어.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더만요. 예,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갖고 이렇게 할 때는 뭐 일이 있어갖고 오고 하고 그러는데 경이 아까쯤에 한 걸 그 사람이 한 거 말고도 이제 쭉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안다는 거야 젊은 사람 말이. 근데 이제 여기서 막 이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 제가 고소 고발한달지 그런 거 어떤 이제 그런 것을 할 생각으로 제가 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제 어쩌고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 한 것 아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연락을 한 거다. 그랬더니 자기도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잘 됐고 그랬더니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큰 길 빠져나가는 데가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그렇게는 이제 경찰차가 그쪽으로 트럭 앞에 이렇게 딱 왔으니까 거기가 대져 있고 그러니까 자기 경찰차도 빼고 앞에 트럭도 뺄 테니까 그냥 가시면 어찌겠냐고 화해를 하면 어찌겠냐는 식으로 해서 나 화해가 뭐고 요거 문제 만들 생각이 없었다 아예. 이걸 대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꼭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요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뜻에서 한 거다. 그랬더니 이제 막 알았다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저쪽 제가 왔던 방향에서 뭔 오토바이가 하나 쌩 달려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뭔 말인지 저는 처음에 잘 못 알아먹었어요. 정말 아무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대뜸 와갖고 삿대질 하면서 지금 저 곧 비 올지도 모르고 이렇게 농사일이 바쁜데 나한테 농로를 막고 그래갖고 대번에 한다는 소리가 뭐냐고 이 연병을 하고 자빠지냐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갖고 알고 봤더니 그 트럭 운전사 아버지예요. 그렇게 이제 그 트럭 운전사 이렇게 방금 와서 나한테 삿대질하고 욕은 연병을 했는데 그 사람 아들이죠. 막 그 말 떨어지자마자 얼른 와서 막 말리더만 아니 아버지 그러지 말고 어쩌고 그렇게 이제 그것이 욕이고 그 저같이 그냥 안 넘어갈 것 같고 그러면 문제가 될 거니 이제 금방 안 거예요. 근데 영감이 처음에는 뭔 말인지도 얼른 거시기하고 또 한 번 그 소리를 해. 연병하고 자빠졌구만 어쩌고 이제 나한테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거시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좀 나이 든 경찰도 오고 그 아까 나랑 이야기했던 그 경찰도 오고 이제 막 뜯어 말리고 어쩌고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뭘 어찌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할 그 상황 이제 시간 잡아먹는 거고 이제 더 진행됐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 잠깐 얼마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생각을 이것저것 했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거 문제 삼을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그 일 그 보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왔거든요. 그 영감이 이제 뭐 경찰 양반들이 뭐라고 말씀을 어쩌고 했는가 얼굴이 색이 확 변해갖고는 옆에서 이렇게 길가 쪽으로 붙어갖고 풀이 팍 죽어갖고 있더만요. 그래서 내가 그 농사일 바쁘고 그런데 그거 제대로 생각을 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자, 그러고 왔습니다. 제가 제대로 대응 못했다 그렇게 생각. 처음부터 그거 그냥 좀 빠꾸해서 가재 어쩌고 이제 그러는 것부터. 제가 그 이야기 중에 그 요말한 것을 빼먹었네요. 뭐라고 와서 경위 설명을 한다든가, 네? 좀 미안하단 말이라도 한번 했다 할지. 원래 그 길을 막고 시내에서도 우리 도시에서도 이삿짐 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길 막고 그럴 때게 거기다가 뭐라도 하나 해놓고 사람 하나라도 가서 차 돌아갈 때 다른 쪽으로 해서 가라고 이야기라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없이 대뜸 그따위로 하려면 뭔 운전을 하냐고 어쩌고 그러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어떤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덮고 넘어가고 일하시는데 애쓴다고 그러지는 못할 망정 일은 안 만들어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쳐 죽일 놈이지. 그 부족해서 근데 어찌겠습니까? 자, 그런 일이 있었다. 혹시 농로를 가다가 그런 경우를 보시면 빠꾸로 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대처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까딱 잘못하면 큰 봉변으로 올 뻔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시간이 상당히 됐네요. 근데 이렇게 국회의원 관련해서 제가 이번 국회의원 되신 분 중에 한 분 갖고 이제 이야기가 많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 꼭 말씀드리고 가야 했다. 드렸어야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에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권 운동 한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페미니즘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논리 구조라든가 근거로 되는 그런 사례라든가 한 것이 외국 좀 더 앞서간다고 그러는 여권 운동 그런 데서는 이미 전부 다 폐기되고 차마 입에도 올리기 힘든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도 써먹고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여자이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어떤 경우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기는 포기하고 애월하지 어떤 거 자기의 그런 거 하나를 갖고 세상을 전부 살려고 그런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정말로 두렵게 생각하고 섬찟하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가부장제라는 말입니다. 그 여권론자들한테는 가부장제라는 것이 그 정말 다시 생각하기도 힘든 그 악한 것, 악의 결정, 그 뭐 마초적이니 뭔 하는 그런 거랑 합해가지고요. 저는 그 평생에 아무 별로 그 사회에서 큰 역할을 못 하고 살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의지하고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전립 이후로 갖게 된 큰 근거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그나마 어떻게 뭐 세상 안 등지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조그마한 동력이라도 되고 마지막 근거가 되고 그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그 가장이라는 것 때문에 무엇을 해서는 안 된 것이 많이 생기고 꼭 이것은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생기고 근다고 해서 다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그것을 일부 그 가장이라는 거 그걸 내세워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억압하고 하는 사람 몇 명을 갖다가 그 가부장제라는 것 자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한 걸 봤을 때에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옛날에 유교에서 그 삼종 지도라는 거 여자 그거 갖고 엄청 비난을 하죠. 그 삼종 지도 잘 아시죠? 어렸을 때는 부모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자식을 따른다. 자, 그 말이 뭡니까? 옛날에 정말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고 그랬던 시절에 부모가 부양하는 거 딱 받고 결혼해서는 남편이 벌어오는 거 집에서 잘 살림하면서 내조하고 애기들 키우고 집안 건사 잘하고 여자가 분명히 더 오래 많이 사니까 오랫동안 남편 죽어보고 나면 자식이 당연히 어머니 모시는 거고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삼정지도라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야, 뭐 밥조각 먹여준 거 아니 세상에 그것 이상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네?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이지. 그 뭐 느닷없이 가부장제 이야기 하냐고 그러실 수가 있어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제가 몇 번 거론했던 그 훌륭하신 분, 국회의원식이나 되신 그분, 또 거기에 대고 옹호하시는 그 집권당 어떤 분들, 그런 분들 논리가 그 가장이라는 것 하나로 가족들 억압하고 부인 두드러 패고 아이들 학대하고 그런 논리하고 똑같이 닮지 않았습니까? 자, 여권운동 하시는 분들 여자라고 해갖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싸고 굴라고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그러게 악의 결정인 것 같이 말했던 그 가부장제 그 가장 악독하고 더러운 폐의 그 증거가 지금 이 집권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것도 아닌가요? 아니에요? 가장 그걸로 해갖고 폭력을 해드리는 가장 큰 근거 가부장적 가장 악질적인 나쁜 점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 먹여 살렸으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계속해서 해왔으니까 어떤 짓을 해도 너희는 견뎌야 된다. 나를 받아들여라. 나는 절대 옳다. 그거 아닌가요? 어떤 검증이고 비판이고
그런 거 소용없이 나는 돈 벌어갖고 니들 먹여 살렸을게. 내가 해온 것이 그동안에 옳았다고 하고 나도 그렇게 해왔었고 내가 지금 니들 그렇게 부양하고 하지 않냐? 그니 내가 한 것은 다 맞다. 두드려 맞아도 무슨 폭력을 당해도 견뎌라. 당신들이 그러게 증오다시피 하는 가부장제의 폐, 그 본질이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남자면 무조건 가부장이고 폭력적이고 마초고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까? 그 본질이 어떤 것인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 가부장제의 본질, 어떤 것이 나쁜 것인가? 하는 건 뭐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대로 보고 놔두는 거이지. 에? 정말로 페미니즘하고 여권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예? 지금 이번에 그 문제된 단체 전부 여자들이 모여갖고 오고 있잖아요. 여권운동 한다고 그 페미니즘 한다고 그러는 그것을 왜 부끄럽다는 말 한마디로 안 합니까? 그 우리 사회에 잘못되어 있는 기득권을 옹호한다고 그런 것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니까. 다시 한번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 여자 국회의원분 이번에 자, 그분이 내세우는 논리가 뭐가 있습니까? 다 사실이 아니다고 그러면서 개인 계좌로 오금한 것은 사과하고 이건 그 좀 지능의 저는 악 중에서 가장 나쁜 악이 그 미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딱 그거 증명된다고 생각을 이번에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만요. 그 말부터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개인 계좌로 오금을 했고 그것은 사과한다고 그러면 이건 거짓말도 아니고 정신 이상 수준 아니냐 그 말이죠. 그 아주 단순한 그런 논리 하나도 극복을 못해 가지고 그저 내가 한 말은 무조건 옳다라는 건 말고 A는 A니까 B는 B다 그런 식 그 어거지 그런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러게 훌륭한 일을 그것이 훌륭한 일인지 아닌지도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지만은 그래 훌륭한 일이라고 합시다. 그 훌륭한 일을 하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 하는 그 미련은 발상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도 아니지. 얘기들이 성질 내겠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자그마치 4년이나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아마 천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죠. 우스갯소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라대왕이 부러워갖고 그거 하려고 그랬다고 게 그렇게 이제 거의 모시게 될 겁니다. 저는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왜 동물원 같은 거 만듭니까? 참 지금 뭐 어떻게든지 4월이 잔인한 달인가 5월은 더 끔찍한 달인가 봄이 정말 참혹한 달이네. 참혹한 계절이네. 이 말씀은 어떤 영상에서도 꼭 빼지 않고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간절한 뜻이기 때문에요. 건강 잘 살피시고요. 댁내 두루 무사와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목TV 주성식이었습니다.